미국 아이파 관세 환급 제도와 최신 실무 동향을 주제로 법무법인 유한대륜 명재호 관세 전문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2월 20일부로 이제 상호관세는 위법 판결이 났고요. 그래서 위법 판결이 난 이유는 그 IP라는 것은 이제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이라고 하는데 특수한 경우, 미국에 있어서 국가 안보라든가 어떤 뭐 특수한 경우에만 이 법안을 발동하도록 돼 있는데 관세 부과 관련해서는 법리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미 영남 법원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불법으로 판결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거진 한 1년간 걷어들인 세수만 해도 한 240조가 되거든요. 불법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급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4월 20일 부로 그런 관련 시스템이 개발돼서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한 5월 12일부터 이제 실제로 환급이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관세 부과 구조는요, 뭐 기본 관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들 뭐 기본 관세율이다, 뭐 MFN 세율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기본 관세에 이런 뭐 상호 관세라든가 품목별 관세는 이제 추가 덧붙여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추가되는 관세 중에는 뭐 품목별 관세 232조 관세다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이제 상호 관세 IPA라는 법안에 근거한 상호 관세만 불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 상호 관세에 대해서만 환급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상호 관세는 효력이 상실됐다. 하지만 나머지 무역확장법 232조라든가 301조 또는 뭐 AD, CVD라고 하는 덤핑이나 상계관세는 계속 적용이 되고 발효가 돼 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상호관세가 불법 판결이 났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로 불법 판결 난 직후에 바로 무역법도 122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임시 관세를 부과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10%가 적용 중이고 올해 7월 24일까지 계속 부과가 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아마 행정부에서는 연장 조치를 하려고 할 텐데요. 아마 연장이 안 될 것으로. 왜냐하면 연장을 하려면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 쪽에서는 지금 뭐 반대 기류가 있기 때문에 7월 24일부로 임시 관세 부과는 종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행정부에서는 잠시 시간을 벌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301조에 따라서 어떤 뭐 불공정 무역 조사를 지금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는 아마 301조라든가 232조 품목별 관세에 따라서 추가적인 관세가 연이어서 부과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열된 것들이 상호관세, 붉은 음영으로 표시한 상호관세 포함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상호관세만 해당이 되지만 뭐 캐나다, 멕시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IEP에 따라서 어떤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저런 것들이 모두 지금 무효가 됐다. 라고 해서 추가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미 국제무역법원, 미국은 연방법원도 있지만 이제 국제무역 관련해서는 국제무역법원 즉 CIT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CIT에서 관세 환급 명령을 내렸고요. 주요 내용은 이제 미국은 뭐 익히 아실 수 있겠지만 수입 신고 이후에 한 300일쯤 뒤에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산 이후에 180일 동안 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각각 수입 신고 그다음에 정산 이의 제기가 완전히 끝나야 그 기간이 도과를 해야 최종적으로 이제 세액이 확정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 CIT에서는 뭐 정산이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최종 확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확장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상호관세는 불법이니 제외를 하고 정산을 해라. 그래서 상호관세는 환급을 해라라고 주문을 내린 거거든요. 굉장히 금액이라든가 수입 신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에 관련된 이제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서 한 4월 정도 한 2달 동안 미국 CBP, 미국 세관에서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4월 20일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스템이 이제 케이프라는 시스템이고요. 환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관세 환급은 뭐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환급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케이프를 통해서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해야 되는데 수입 신고 번호를 뭐 CSV 파일, 엑셀 같은 파일이죠. 업로드를 하고 또 유효성을 검증한 다음에 심사를 해서 최종 환급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케이프의 특징은 정산 여부 관계없이 모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상호관세 납부 건에 대해서는 이제 환급을 해라 신청을 하게 되면 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정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즉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어떤 300일 정도 기간 내에 있는 것들, 그리고 정산이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그 이후에 80일 내에 건에 대해서는 환급을 지금 해주도록 1차적으로 환급 대상으로 잡고 있고요. 환급 방식은 신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납부했던 상호 관세액만 환급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기간이자도 환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개인은 한 6% 정도, 그리고 법인으로 수출을 했다라고 하면 한 5% 정도. 이게 최근에 한 1% 정도씩 낮아졌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미국 정부에서는 최대한 환급을 안 해주기 위해서 이자율을 좀 낮췄다라고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환급 계좌고요. 에이스, 즉 미국 통관 시스템 계정에 등록된 미국 은행 계좌로만 입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 질문 사항에도 우리 회사는 환급 계좌가 없는데 어떻게 환급을 받습니까? 그런 부분들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의사항은 환급 청구권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DDP 조건, 즉 한국의 수출자가 미국에서 통관을 진행하고 관세까지 납부를 했다. 그런 조건 하에 이제 청구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IOR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입 신고인이거든요. 수입자도 있지만 또 수입 신고인, 즉 수입 신고 뭐 대행한다는 개념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한국의 수출자가 DDP 조건으로 IOR로서 실제로 관세를 냈거나 아니면 IOR이 못 됐기 때문에 어떤 미국 현지에서 선임을 했다거나 IOR을 별도로 선임을 했을 때 그 IOR만 수입 신고인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케이프 시스템을 통해서 환급이 이루어지고 뭐 품목별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계좌는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긁어부스럼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 업체들은 이제 미국 세관 CBP하고 어떤 트러블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기존 이력상 어떤 뭐 적발 실적이 있다거나 뭐 HS 코드나 원산지 특히 이런 것들이 불안하다라고 할 때는 저게 이제 환급 신청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 컨텐츠 항목들, HS 코드, 원산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종합적으로 검증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추징당하지 않을까,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이지는 않을까, 그런 부분들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좀 말씀드리고요. 수입 통관 프로세스는 이제 뭐 화물이 반입되고 검사하고 납세하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불복과 관련해서는 납세 신고 이후에 한 314일 정도 뒤에 이제 정산이 이루어지고요. 그 기간 중에는 우리말로는 뭐 수정 신고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PSC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정정을 할 수 있다. 뭐 정산 이후에 180일 동안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저 과정이 다 끝나야 이제 세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뭐 지금 환급을 받았는데 나는 100원을 냈는데 사실 환급액이 막상 나왔는데 뭐 70원, 80원 정도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뭐 이의 제기를 하겠다, 불복을 신청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 로펌을 통해서 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런 뭐 이의 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예 스킵을 하고 바로 소송으로 돌입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미국 현지 업체들 위주로 저런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 환급의 규모가 크다거나 아니면 환급의 액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 액수보다 현저하게 낮다라든가 이럴 때는 소송까지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PSC는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정신고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수입 통관일로부터 뭐 한 314일 정도 내에 할 수 있다. 제출 방법은 에이스라는 이제 아까는 뭐 환급 전용 시스템은 케이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에이스라는 시스템은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통관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에이스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조건은 아직 뭐 정산 전의 것, 어떤 조사 중에 있는 것이 아닐 것, 자발적으로 정정을 할 것, 뭐 이런 것들이고요. 정정 가능 항목은 HS 코드, 뭐 밸류, 원산지 뭐 이런 것들을 정정 가능하다. 반면에 뭐 정정 불가 항목은 어떤 뭐 정산이 완료가 됐다거나 아니면 뭐 수입 신고인
탕지 정보, 뭐 FTA 관련된 정보들 저런 것들은 이제 다소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미국 세관에서 판단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정이 불가하도록 해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의 수입 통관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FTA를 적용을 안 했다라고 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도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는 사후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런 PSC 수정 신고를 통해서는 할 수가 없다. 그것은 별도로 이의제기 절차를 밟든가 소송을 밟든가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야 된다. 자, 이의제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산 이후 180일 간에 내 환급 액수라든가 기존에 납부했던 관세에 대해서 어떤 부당한 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의제기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이의제기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 절차를 밟고 소송으로 가도 되고 이의제기 절차를 스킵하고 바로 소송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의제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CBP의 어떤 뭐 최종 결정이라고 하면 뭐 환급 결정을 해서 환급액을 돌려준 그런 행위 자체도 이제 하나의 처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결정이 있어야 되고 정정 가능한 것들은 HS 코드, 과세 가격, 뭐 관세율, FTA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취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 PSC다, 프로테스트다, 리티게이션이다 있는데요. 이미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비교표를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전 질문이 몇 가지 있어서 거기 답변을 하고 첫 번째 세션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